선박 부품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전남 영암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민선 7기가 반환점을 지나 어느덧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수시가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고향인 경북 안동에 이어 호남을 찾았습니다. 전남 방문은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었는데 민주당 텃밭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양시가 시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부터 시민 한 명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엘러비전에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수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오봉 여수시장은 그동안 지역 현안 3대 핵심 사업과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여수의 미래를 그렸는데요. 남은 1년도 그 두 가지가 시정 운영의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 현안 3대 핵심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온 여수시. 그 결과 여순사건특별법은 21대 국회를 통과했고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최종 심사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탄탄한 체계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일 열린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COP28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중심에 여수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공동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여수가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수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투자도 꾸준히 이어오며 당사국 총회 유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왔고 오는 2023년에는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꼽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여수 산단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 권 시장은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주요 성과이자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7월 수립한 관광 종합 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여수 고흥간의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 밖에도 경도, 또 화양 관광단지,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2023년 여수안개항 100년을 계기로 해양 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선 7기가 마무리되기까지 1년 정도 남은 가운데 여수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어떤 성과로 만들어 나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추가 연장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영암 지역의 조선해양 공유 플랫폼 사업이 선정되면서 중소업체들에게까지 혜택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파이프 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환 대표. 선박 내부 부품에 들어가는 물건을 납품하고 있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표지판 등 제작도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냉혹한 상황. 새 기계를 구입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선해양 공유 플랫폼 사업이 확정되면서 중소조선회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고 지역 업체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이런 고도화 기계를
이렇게 설치해 줌으로써 저희가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대불 산단 내에도 엄청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지하철을 놓으려면은 거의 뭐 한 20억대를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 업체로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꼭 필요한 이런 좋은 아이템이 됐고.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사업은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화 생산 장비와 스마트 생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중소기업 직원들의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는 사전 교육 등을 통해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그 생산 관리 시스템 이런 측면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스마트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도 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행정적인 그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작업자들 교육 측면에서도 재료의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훈련 부분까지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중심인 조선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 대대적인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조선업계에 도움이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지역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 건데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혜재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예, 드디어 여수에서 서울까지 이제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 해결된 건데요. 먼저 성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해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쁩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전라선 KTX 고속화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내 부대표하고 이제 법률위원장 당직을 맡으면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고요. 이낙연 당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또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요. 원내 회의에서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25일에는 우리 그 전라선 지역 국회의원 8분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구축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씩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관님들하고 함께 이 부분을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을 한 결과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수 시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아주 그 활동을 많이 해주신 것이 크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설계 속도를 시속 250km까지 높여가지고 이제 2시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익산에서 여수 구간이 지금 고속철로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지금 줄이는 건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34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비가 한 3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선이 이제 KTX가 다니긴 하지만은 서울에서 익산까지는 고속철로 돼 있고 익산에서 여수까지가 시속 120km밖에 안 되는 반쪽짜리 고속철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바꿔서 이제 34분을 단축하게 되면은 2시간 10분에서 2시간 20분 내에 서울에서 여수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권 그 신성장 관광벨트 기틀을 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사업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나야지만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자, 사업 진행 상황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라선 고속철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정됐으니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여수 그 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특히 전라남도 와 이 전라선 해당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 지자체장 그리고 전남부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를 금년 추석 전에 전라선 운행을 하도록 지금 국토부에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재 국회의원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 사업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모든 시민에게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광양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2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오는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후보는 2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지역의 선출직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당초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후보자 토론회 일정 때문에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허유인 순천시의장이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민선 7기 3주년 의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유인 의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우 피해를 극복하며 재난 속에서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회고했습니다. 의정 성과로는 동천 출렁다리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보수 공사를 이끌어냈고 쓰레기 매립 용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각장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청년 반값 임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과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 시민에 의한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24명 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합리적 감시와 건강한 견제, 그리고 생산적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서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 행복을 위해서 발맞춰 나가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비전이나 모든 최근에 했던 30만 정원도시 비전 선포에 행정 위주로 비전 선포가 돼서 좀 아쉽다는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2일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주말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